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두고 참 논란이 많았었죠. 특히나 지금 보시는 이 3대 쟁점은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는 쪽의 핵심 논거이기도 합니다. 내란죄를 철회한 것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 엇갈린 증언들 어디까지 인정할까? 검찰 조서 과연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먼저 특히 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란죄는 철회한 부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란죄에 자신이 없거나 탄핵 소추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또 기일이 조금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갈비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국회에서요. 헌법학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그 지적을 한 게 두 가지가 있던데 그 절차적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탄핵 소추안에 있었던 그 내란죄 철회한 거 이거 형사소송법으로 따지면 공소장을 철회한 건데 그러려면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근데 국회 의결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차 탄핵 소추안 이게 부결됐었어요. 그렇죠? 작년을 기억해 보시면요. 그런데 그 부결된 소추안을 회기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소추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것도 지금 절차적으로 위헌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선 뭐 기본적으로 보면 가장 큰 쟁점이 이 형사소송법적인 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 또 범위를 어디까지 구분하고 같이 볼 것이냐에 대한 쟁론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있어 왔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 정도 되고 나서는 여당의 일부는 이 말하자면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 보다는 각하라고 하는 부분에 말하자면 세력을 집중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이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해 왔던 것이 바로 지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방금 윤곽근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이나 야권의 입장은 내란죄라고는 뭐 뺄 수 있다고 하지만 내란에 준하는 범죄 행위, 그 본질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혁식 재판관이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공개적으로 그 허용한다라는 입장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끝까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지만 어떻게 정리됐느냐가 아마 이번 재판의 핵심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홍장원과 같은 본인이 검찰에서 말할 때조차도 약물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락가락한 자기 증언에 대한 자기 배신,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것을 다 통째 날리고 난 다음에 11번의 재판이 충분히 그 내용을 말하자면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했던 것을 다 배척한 이후에 나왔던 증거라든지 증인들이 충분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이번에 어떤 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후속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승복하지 않게 되면 저 세 가지 쟁점을 들고 말하자면 반발하고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 있는 두 번째요. 재판에서 나온 증거와 정황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과연 볼 수 있느냐? 왜냐? 우리가 봤습니다만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증언 때만 나오면 말이 바뀌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입니다.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검거의 요청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그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요. 증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 말씀해 보세요.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쳤죠.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연정 의원님.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바뀌었는데 헌재가 변론을 너무 일찍 종결해 버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정작 내란죄의 실체를 밝히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지점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적인 어떤 잘못을 한 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왔던 증인들이 증언이 검찰 수사와 오락가락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를 이 법원이 하면서 공수처의 어떤 수사 자체에 대한 불법성 이 문제도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딱 이 이 신문 날짜를 미리 지정해두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제기가 많았습니다. 충분히 증인들을 일단 불러서 일단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 사령관들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어떤 이 부하들이라는 이런 사람도 좀 불러서 그렇죠. 사령관과 어떤 이 진술 자체를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사실은 이런 논란들이 없었을 텐데 저는 아마 헌재도 좀 조급증이 있어서 빨리 이 문제를 좀 결론 내겠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해보니까 진술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면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또 이 검찰의 진술 조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헌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시간을 길게 하더라도 충분히 관련자들을 불러서 증언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확언을 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증언들을 빼버리면 사실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정당성 논란이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의 틀을 짤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들어본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논란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것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 계엄 선포권.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8명의 재판관 중에 이 법대로 안 할 재판관이 있을까요? 다 30년가량의 판사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밖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성향을 나누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했던 것이지 저는 적어도 8인의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예. 그게 우리가 분석하고 밖에서 비판했던 방향으로 이념적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온 과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든가 포구령 1호의 위헌성, 국회활동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이 5개 쟁점 사항에
실체적인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재판관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증거로서 다 확인이 된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진술 증거,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의 진술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대통령 측이 한 거죠. 일방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던 거고, 둘의 진술은 일관되고, 더 중요한 것은 둘의 진술과 일치하는 여러 명의 진술이 복수로 존재하고 그 기록들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확인된 내용들일 겁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이상현 1 공수여단장하고 김영기 1 특전대대장 등 관련 현장 당일 지휘 체계 안에서 지시했던 녹취록이 헌재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대통령 지시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수사에서 확인이 됐고, 그 기록이 헌재에 가 있다고 하면 곽종근 사령관 관련해서 아까 정영식 주심이 몇 가지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꼼꼼하게 따진 것은 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홍장원 차장의 체포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여러 명의 진술이나 또 수사 과정에서의 그 증거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실체적 위헌 위법 여부를 인정하는 데에서 증거상 아무 문제는 없을 것이고, 지연되는 데 있어서 절차 문제를 제기한 재판관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의 소추사의 동일성 문제를. 그러나 그 부분 역시도 이미 2017년에 선례, 그리고 이 소추사유의 동일성의 형사소송법 원리, 공수사유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법령 적용의 문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수사실로 본다는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내란 죄의 성립 여부를 법률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이지 내란 행위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삼는다. 예. 이 정리는 공소사실을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30년 재판한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로 입장은 정리됐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